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이혼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고 윤정희 56세, 피고 서동훈 58세,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법정에서 끝나려 하고 있었다. 피고 측 변호인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다. 동훈의 변호사 최영호가 일어났다. 예, 재판장님. 피고 서동훈은 30년간 가장으로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원고 윤정희는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영호가 서류를 넘겼다. 따라서 현재 부부 재산의 형성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피고 측의 재산분할 요청 비율은 5050입니다. 아니, 피고 기여도를 감안하면 604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동훈이 정희를 쳐다봤다. 눈빛이 오만했다. 어차피 내가 번 돈이야. 반은 줘야지. 그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정희는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원고 측 변호인 의견 있으십니까? 정희의 변호사 강민수가 일어났다. 예,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강민수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시죠. 강민수가 서류를 한 장씩 제출했다. 첫 번째, 서울 마포구 아파트 38평. 현재 시세 12억 원. 두 번째, 서울 성산동 상가. 현재 시세 8억 원. 세 번째, 주식 계좌. 잔액 3억 2천만 원. 네 번째, 예금 및 적금. 잔액 2억 1천만 원. 총 재산 25억 3천만 원. 법정이 술렁였다. 동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5억. 그중 반은 내 거지. 강민수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재판장님. 예? 이 재산들의 명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눈이 커졌다. 이게, 예. 모든 재산이 원고 윤정희 명의입니다. 동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아파트 12억. 명예 윤정희. 상가 8억. 명예 윤정희. 주식 3억. 명예 윤정희. 예금 2억. 명예 윤정희. 강민수가 서류를 하나씩 넘겼다. 전부 원고 명의입니다. 동훈이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월급으로 산 건데.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경고했다. 동훈이 억지로 앉았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강민수가 계속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30년간 가게를 관리해왔습니다. 피고의 월급을 받아 저축하고 투자하고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피고는 돈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만 했습니다. 또한 2000년 피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신용불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재산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동훈의 변호사 최영호가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명의가 아내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여도를 따져야겠죠. 강민수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다. 원고의 기여도를 입증하겠습니다. 30년간의 가계부입니다. 원고가 매일 작성했습니다. 두꺼운 노트 뭉치가 제출됐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건의 가계부. 투자 내역서입니다. 언제 어떤 주식을 샀는지, 부동산을 언제 매입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민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피고의 외도 증거입니다. 동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3년간 회사 후배와 외도한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입니다. 피고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폈다. 한참을 읽었다. 그리고 동훈을 쳐다봤다. 피고 서동훈 씨. 예. 재산 분할을 요청하셨는데. 예.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웃었다. 피식. 아주 짧은 웃음. 분할할 재산이 없네요. 네?
전부 원고 명의입니다. 그리고 기여도도 원고가 압도적입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30년간 돈을 벌었는데 월급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월급을 25억으로 만든 건 원고입니다. 판사가 정의를 쳐다봤다. 원고 윤정희 씨 대단하시네요. 정의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동훈이 소리쳤다. 이건 사기야. 내 재산을 뺏은 거라고. 피고 정숙하세요. 아니, 이게 말이 돼. 30년간 내가 번 돈인데. 동훈이 정의를 노려봤다. 야, 윤정희. 이게 다 내 이름이라고. 언제 내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야. 정의가 처음으로 동훈을 쳐다봤다. 차가운 눈빛. 처음부터 내 이름이었어. 뭐? 당신이 통장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등기부등본 한 번이라도 확인한 적 있어? 없잖아. 30년 동안. 정의가 일어섰다. 당신은 월급만 갖다 줬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한 거야. 밥이나 하라고 했지? 살림이나 하라고 했지? 그래. 나 살림 열심히 했어. 이게 그 결과야. 정의가 서류를 가리켰다. 25억. 다 내가 만든 거야. 동훈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다. 정의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994년 봄. 26살의 윤정희는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예쁘장하고 똑똑한 여자. 주변에서 중매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다. 정희야,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엄마 친구의 소개였다. 어떤 사람인데요?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야. 성실하고 착해. 몇 살이에요? 28. 서동훈이라고. 첫 만남. 서동훈은 인상이 좋았다. 키 175cm. 단정한 머리. 깔끔한 셔츠. 안녕하세요. 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예요. 어색한 첫 인사.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풀렸다. 동훈은 유머가 있었다. 웃음도 시원시원했다. 정희 씨 뭐 좋아하세요? 저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요. 오, 나도요. 어디가 맛있어요? 명동에 돈가스집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 나도 알아요. 소스가 진짜 맛있죠? 공통점이 있었다. 대화가 즐거웠다. 6개월을 만났다. 동훈은 다정했다. 데이트 때마다 꽃을 사왔다. 정희야, 이거. 또 꽃이야? 맨날 사오네. 예쁜 사람한테는 꽃을 줘야지. 정희가 웃었다. 유치해. 유치해도 좋아하잖아. 맞았다. 좋아했다. 동훈이 프러포즈했다. 정희야, 나랑 결혼하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 월급이 많지 않아. 아직 대리밖에 안 됐고. 근데 열심히 할 거야. 너만 믿어줘.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진짜 너밖에 없어. 평생 잘할게. 알았어. 뭐? 결혼하자. 동훈이 정희를 안았다. 고마워. 정희야. 평생 잘할게. 그 약속을 정희는 믿었다. 1994년 가을. 결혼식.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예식장. 하객 100명. 하지만 정희는 행복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동훈 옆에 섰다. 신랑 서동훈, 신부 윤정희의 결혼을 선언합니다. 박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었다. 동훈 씨, 잘 부탁해. 나야말로. 평생 잘할게. 그 말을 정희는 진심으로 믿었다. 신혼.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 15평. 방 2개. 좁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동훈의 월급은 150만 원.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걱정하지 않았다. 내가 살림 잘하면 되지. 정희는 여행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다. 결혼하면 아내가 집을 지킨다. 남편이 돈을 번다. 1994년의 상식이었다. 정희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가계부. 1994년 10월.
오늘 지출 쌀 5,000원, 반찬거리 8,000원, 교통비 2,000원. 하루하루 빠짐없이 기록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정희야, 이거 뭐야? 동훈이 가계부를 봤다. 가계부. 돈 관리하려고. 굳이? 응. 아끼면 모을 수 있잖아.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동훈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때부터였다. 돈 관리는 정희의 몫이 됐다. 동훈은 월급만 가져왔다. 나머지는 전부 정희가 했다. 결혼 5년 차. 1999년. 딸 예린이가 4살, 아들 준호가 1살이었다. 정희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했다. 동훈은 회사에서 바빴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왔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다. 동훈 씨, 주말인데 또 나가? 응. 프로젝트가 있어서. 애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돈 벌어야지. 동훈이 문을 닫고 나갔다. 정희는 혼자 아이들을 돌봤다. 육아는 고됐다. 4살 예린이는 한창 말이 많을 때.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1살 준호는 밤마다 울었다. 으앙, 으앙. 정희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하루 34시간. 눈이 캥했다. 손이 갈라졌다. 어느 날 저녁. 동훈이 늦게 들어왔다. 밥 줘. 응, 잠깐만. 정희가 밥을 차렸다.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으앙. 잠깐, 준호야. 엄마 금방 갈게. 정희가 밥상을 들고 거실로 갔다. 여기 있어. 동훈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준호가 계속 울었다. 야, 애 좀 안아줘.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정희가 멈칫했다. 나도 지금 밥 차리느라. 밥은 됐으니까 애나 봐. 밥이나 해.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쉬지도 못하네. 동훈이 짜증을 냈다. 정희는 말없이 준호를 안으러 갔다. 밥이나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 후로 비슷한 말이 반복됐다. 집이 왜 이래? 청소 좀 해.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살림이나 잘하면 되잖아. 넌 뭘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정희는 참았다.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원래 남자들이 그렇다고. 시어머니 박순자도 가세했다. 정희야, 우리 동훈이 밥은 잘 챙겨주고 있어? 네,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넌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잖아. 살림이나 잘해. 시어머니도 살림이나였다. 마치 살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정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일하고 싶다. 나도 돈 벌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렸다. 어린이집 보내려면 돈이 들었다. 그 돈이 없었다. 정희는 집에서 버텼다. 그리고 가계부를 썼다. 돈을 모았다. 언젠가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 정희의 가계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1994년. 동훈 월급 150만 원. 정희의 예산 분배. 월세 전세 이자 2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저축 80만 원. 생활비 50만 원. 한 달 동안 내 식구가 먹고 사는 돈. 빠듯했다. 하지만 정희는 해냈다. 어떻게? 마트 대신 재래시장.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5,000원. 4,000원에 안 돼요? 에이, 그럼 내가 남는 게 없지. 그럼 4,500원. 네? 알았어, 가져가. 정희는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았다. 외식은 거의 안 했다. 동훈 씨, 오늘 저녁 집에서 먹자. 밖에서 먹으면 안 돼? 집에서 해 먹으면 3분의 1 가격이야. 에이, 가끔은 밖에서 먹어야지. 가끔은 괜찮아. 근데 오늘은 집에서 먹자. 정희가 웃으며 말하면 동훈도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정희는 모든 지출을 기록했다. 1994년 연간 저축 960만 원. 1995년 연간 저축 1,020만 원. 1996년 연간 저축 1,080만 원. 매년 조금씩 늘었다. 동훈 월급이 오르면 저축도 올랐다.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유지.
5년 뒤 1999년 정희가 모은 돈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마포구. 20평. 구축이었지만 깨끗했다. 야, 이 돈 어디서 났어? 동훈이 놀랐다. 내가 5년 동안 모았어. 5천만 원을? 응. 생활비 아끼고 저축했어. 동훈이 정희를 쳐다봤다. 대단하네. 그 한마디. 그게 다였다. 고맙다도 수고했다도 없었다. 그냥 대단하네 한마디. 정희는 씁쓸했지만 넘겼다. 정희는 저축만 한 게 아니었다. 공부도 했다. 아이들 재우고 밤 11시. 정희는 경제신문을 읽었다.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오른다. 주식은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 도서관에서 재테크 책을 빌려왔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 주식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밤마다 공부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잘 때 정희는 형광펜을 들고 책을 읽었다. 2000년 정희는 첫 번째 투자를 결심했다. 주식을 해볼까? 무서웠다. 하지만 예금 이자만으로는 돈이 안 불었다. 정희는 50만 원으로 시작했다. 삼성전자. 그때 주가 10만 원대. 하지만 2000년에 큰 사건이 터졌다. 남편의 빚.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다. 2000년 여름. 동훈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정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동훈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친구 민수 있잖아. 응. 사업한다던 친구? 응. 그 친구가 망했어. 망했다고? 근데 내가 보증을 섰어.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보증? 얼마? 5천만 원.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천만 원. 5년 동안 모은 돈이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희가 소리쳤다. 미안해. 민수가 금방 갚는다고 해서. 금방 갚는다고. 망했다며. 민수가 도망갔어. 연락이 안 돼. 동훈이 울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빚 5천만 원. 동훈 이름으로 된 채무. 채권자들이 몰려왔다. 서동훈 씨, 돈 내놔요. 보증 섰잖아요. 책임져요. 동훈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모든 금융 거래가 막혔다. 대출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월급마저 압류당할 위기. 정희는 울 시간이 없었다. 동훈 씨 월급 통장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 뭐? 안 그러면 월급 압류당해. 아예 생활이 안 돼. 그래도 그게 지금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야. 정희가 소리쳤다. 동훈이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2000년 가을. 월급 통장이 정희 명의로 바뀌었다. 정희가 직접 모든 돈을 관리하게 됐다. 그리고 빚을 갚기 시작했다. 5천만 원. 정희가 모은 저축 5,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갚았다. 남은 돈 500만 원. 5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다시 모으면 되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정희는 하나 배웠다. 남편 이름으로 재산을 두면 안 되겠다. 신용불량, 압류, 보증. 남편 이름으로 된 건 언제든 위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모든 재산은 내 이름으로. 정희는 결심했다. 2003년. 정희가 3년 동안 다시 모은 돈 7,200만 원. 거기에 전세금 5천만 원. 합계 1억 2,200만 원. 정희는 결단을 내렸다. 아파트를 사자. 뭐? 사? 우리가? 동훈이 놀랐다. 전세로 계속 살면 돈이 안 불어. 집을 사야 해. 근데 돈이. 대출 받으면 돼. 내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데. 정희가 말했다. 내 이름으로 하면 돼. 내 이름으로? 응. 나는 신용에 문제 없잖아. 동훈이 잠시 생각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알았어. 2003년 겨울. 마포구 38평 아파트. 매매가 1억 8천만 원. 정희 명의. 대출 6천만 원. 정희 명의. 자기 자본 1억 2천만 원.
정희 이름으로 된 첫 번째 부동산이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윤정희. 정희는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다. 내 이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남편 이름이 아닌 온전히 내 것. 가슴이 벅찼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미소 지었다. 30년 뒤 이 아파트가 12억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게 첫 걸음이라는 것을. 2003년 겨울. 마포구 38평 아파트. 정희 가족이 이사를 했다. 전셋집에서 내 집으로. 이사 첫날. 정희는 빈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넓은 거실.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 새로 도배한 벽지 냄새.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가슴이 벅찼다. 남편 동훈이 짐을 들고 들어왔다. 야, 이거 무거워. 좀 도와줘. 응, 잠깐만. 정희가 짐을 받았다. 동훈이 거실을 둘러봤다. 그래도 괜찮네. 38평이면 넓다. 응. 좋지? 근데 이게 다 내 이름이라며? 응. 좀 그렇네. 남편 이름이 아니라. 동훈이 인상을 찌푸렸다. 정희가 말했다. 당신 신용 불량이잖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집이야. 동훈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명의가 아니었다. 이 집을 지키는 것. 이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했다. 정희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다시 봤다. 소유자 윤정희. 내 이름. 정희가 미소 지었다. 2005년. 동훈의 신용 불량이 해제됐다. 7년 만에. 야, 나 이제 신용 괜찮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명에 내 이름으로 바꿀까? 정희가 멈칫했다. 왜? 남편 이름이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 공동명의라도. 왜? 싫어? 정희가 잠시 생각했다. 지금 바꾸면 세금 내야 해. 세금? 증여세, 취득세. 몇 백만 원 나와. 그렇게 많이? 응. 그냥 두자.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 끝이었다. 동훈은 그 후로 명의에 대해 다시 물은 적이 없었다. 정희는 안도했다. 솔직히 명의를 바꾸기 싫었다. 2000년에 남편 때문에 5천만 원을 날렸다.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 남편 이름으로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정희는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도, 저축도, 앞으로 생길 모든 재산도. 2007년. 정희는 대출을 다 갚았다. 6천만 원. 4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대출 완납됐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정희는 눈물이 났다. 해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정희의 것이었다. 2010년. 정희는 두 번째 투자를 결심했다. 상가. 그동안 정희는 계속 돈을 모았다. 2003년 아파트 매수 후에도 절약은 계속됐다. 동훈 월급은 올랐다. 2003년 250만 원. 2007년 350만 원. 2010년 400만 원. 정희는 월급이 올라도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했다. 늘어난 돈은 전부 저축. 2010년. 정희가 모은 돈 2억 5천만 원. 여기에 주식 투자 수익 5천만 원. 합계 3억. 상가를 사자. 정희는 부동산 공부를 해왔다.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사면 제2의 월급이 생긴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었다. 정희는 1년간 발품을 팔았다. 마포 성산 합정 상암. 동네 상가를 돌아다녔다. 성산동의 한 상가. 1층. 24평. 대로변. 여기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이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250만 원 받고 있어요. 정희의 눈이 빛났다. 월 250만 원. 수익률 8.5%. 나쁘지 않았다. 정희는 계산을 했다. 3억 5천만 원. 자기 돈 3억. 대출 5천만 원. 할 수 있어.
정희는 결단을 내렸다. 동훈 씨. 응? 나 상가 하나 사려고. 상가? 뭔 상가? 성산동에 괜찮은 거 있어. 월세 250만 원 나와. 동훈이 눈을 크게 떴다. 250만 원? 매달? 응. 그거 좋은데? 사. 당신 허락 안 받아도 돼? 뭘 허락해? 내가 알아서 잘하잖아. 동훈이 손을 내저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내가 해. 알았어. 2010년 가을. 성산동 상가 매수. 3억 5천만 원. 명예 윤정희. 대출 5천만 원. 2년 후 완납. 첫 월세가 들어왔다. 25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정희는 웃었다. 내가 만든 제2의 월급. 동훈 월급에 더해 월 250만 원. 정희의 저축 속도는 더 빨라졌다. 2015년. 상가 시세 5억. 월세 300만 원. 정희가 모은 총 자산. 아파트 시세 6억. 상가 시세 5억. 주식 1억 5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합계 12억 8천만 원. 20년 만에 12억. 정희는 뿌듯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2015년. 시어머니 박순자가 쓰러졌다. 뇌졸 중이었다. 오른쪽 마비. 언어장애. 병원에서 말했다.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동훈이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동훈 씨 괜찮아. 내가 모실게. 정희가 말했다. 내가? 응. 요양원보다 집에서 모시는 게 나아.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 텐데. 괜찮아. 시어머니잖아. 정희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38평 아파트 작은 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만들었다. 병원 침대를 놓고 휠체어를 사고. 재활치료사가 주 3회 방문. 나머지는 정희가 직접 돌봤다. 간병은 곧했다. 새벽에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면 정희가 일어났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도 있었다. 음식을 떠먹여 드려야 했다. 운동도 시켜 드려야 했다. 하루 24시간, 365일. 정희에게 쉬는 날은 없었다. 동훈은 바빴다. 정희야, 나 오늘 회식이야. 응. 다녀와. 어머니 잘 부탁해. 알았어. 동훈은 저녁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골프를 갔다. 정희야, 나 이번 주말 접대 골프 있어. 알았어. 시어머니 간병은 100% 정희 몫이었다. 시누이 미경은? 언니 오빠 마누라가 엄마 모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 우리도 바쁘거든.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많이 오는 거야. 미경은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갔다. 그게 전부. 5년이 지났다. 2020년. 시어머니가 더 약해졌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왜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살림이나 하라고. 밥이나 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어머니. 근데 5년 동안 나 돌봐준 건 너밖에 없었어.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해. 미안하고. 고마워. 2020년 겨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향년 79세. 장례식. 동훈이 상주로 섰다. 미경도 왔다.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동훈아 힘내. 어머니 좋은데 가셨을 거야. 모두가 동훈을 위로했다. 정희에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5년간 시어머니를 돌본 건 정희였는데 장례식이 끝난 후 정희는 빈 방을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5년간 누웠던 침대, 휠체어, 기저귀, 모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희는 오래도록 그 방에 서 있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다. 2021년 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후 정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동훈이 달라졌다.
퇴근이 늦어졌다. 오늘도 회식이야. 또? 요즘 회식 많네. 프로젝트가 바빠서. 전화를 숨겼다. 화장실에서 통화하고 문자가 오면 화면을 숨겼다. 누구한테 온 거야? 회사. 옷도 신경 썼다.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입던 남자가 갑자기 넥타이를 맸다. 향수도 뿌렸다. 향수 왜 뿌려? 그냥. 매너지. 정희는 느꼈다. 무언가 잘못됐다. 정희는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카드 명세서. 정희가 관리하는 가게 카드 외에 동훈 개인 카드가 있었다. 회사 법인카드. 명세서를 봐야겠다. 정희는 동훈 몰래 법인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주얼리샵. 이게 뭐야? 모두 2인용, 모두 주말, 모두 낯선 곳. 정희는 동훈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새벽에 동훈이 잠든 사이. 잠금 해제. 메시지. 소라라는 이름.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나도. 사랑해. 주말에 또 만나요. 당연하지. 기다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사랑해. 30년간 정희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다. 정희는 더 파고들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동훈이 젊은 여자와 찍은 셀카.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미쳤어. 정희는 모든 증거를 캡처했다. 날짜별로 정리했다. 2021년 3월부터 시작. 2024년 현재까지. 3년. 3년간의 외도. 김소라. 동훈 회사 후배. 38세. 동훈보다 20살 어렸다. 정희는 그녀의 SNS를 찾았다. 화려한 사진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이게 다 동훈 돈이야? 아니. 내 돈이야. 내가 절약하고 모은 돈. 그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호텔을 가고. 여행을 가고. 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정희는 울지 않았다. 분노를 삼켰다.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정희는 냉정해졌다. 증거를 모으자. 완벽하게. 한 방에 끝내자. 2024년 봄. 정희는 3년간 증거를 모았다. 외도 증거. 카드 내역.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예약 기록. 사진.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재산도 정리했다. 2024년 현재 정희 명의 재산. 아파트 12억 마포구 38평. 상가 8억 성산동. 주식 3억 2천만 원. 예금 2억 1천만 원. 합계 25억 3천만 원. 전부 정희 명의. 정희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강민수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님 이혼하려고요. 사유가 뭡니까? 남편 외도요. 정희가 증거 자료를 내밀었다. 강민수가 자료를 살펴봤다. 눈이 커졌다. 3년간의 기록이 다 있네요. 네, 철저하시네요. 30년간 참았거든요. 강민수가 물었다. 재산 분할은요? 전부 제 명의예요. 전부요? 네, 아파트 상가 주식 예금. 다 제 이름이에요. 정희가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강민수가 확인했다. 정말이네요. 전부 윤정희 명의. 네, 이러면 분할할 게 없겠는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정희가 웃었다. 30년간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거든요. 알아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강민수가 감탄했다. 대단하시네요. 30년간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절약하고 저축한 거예요. 그게 25억이 됐네요. 네, 남편은 월급만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했어요. 정희가 가계부를 꺼냈다. 30권. 30년간의 기록. 이게 증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만들었는지. 강민수가 가계부를 넘겼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빠짐없이 기록된 수입과 지출, 투자 내역, 수익 기록. 이건 작품이네요. 30년짜리 작품이에요. 강민수가 말했다.
승산 있습니다. 아니, 100%입니다. 그렇겠죠? 재산 전부 아내 명의. 기여도 100% 아내. 남편은 유책 배우자. 남편이 받을 건? 없습니다. 정희가 미소 지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동훈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볼일 봤어. 뭔 볼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희가 방으로 들어갔다. 동훈은 의아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TV 채널을 돌렸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평온. 다음 날 정희가 동훈에게 말했다. 동훈 씨. 응? 이혼하자. 동훈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뭐?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걸렸어. 정희가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이혼 소장이야. 사인해. 동훈이 봉투를 열었다. 이혼 소장. 원고 윤정희. 피고 서동훈. 사유 부정행 위에도. 동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뭐야? 소라라는 여자. 3년 됐지?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다 알아? 정희야, 그게. 변명 안 들을 거야. 정희가 일어섰다. 법정에서 보자. 2024년 가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정희는 변호사 강민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윤정희님, 재판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강민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상황. 강민수가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재산 현황. 아파트 12억. 상가 8억. 주식 3억 2천. 예금 2억 1천. 총 25억 3천만 원. 전부 윤정희 님 명의. 이건 확실한 건가요? 네.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주식잔고증명서 전부 확보했습니다. 강민수가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다. 모든 서류에 윤정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기여도 입증 자료. 강민수가 가계부를 가리켰다. 30년간의 가계부. 매일 기록된 수입과 지출. 투자 내역서. 언제 어떤 주식을 샀는지, 부동산을 언제 매입했는지. 은행 거래 내역. 저축과 이체 기록. 이게 전부 윤정희 님이 직접 관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썼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은 처음 봅니다. 세 번째. 외도 증거. 강민수가 다른 폴더를 꺼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2021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호텔 예약 기록. 총 47회. 카드 결제 내역.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 김소라와 함께 찍은 셀카 32장. 정희는 그 자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충분한가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확정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 상황. 강민수가 말했다. 서동훈 씨. 중소기업 부장. 월급 450만 원. 개인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요. 예금은? 개인 통장에 800만 원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정희가 쓴 웃음을 지었다. 30년 동안 월급을 다 갖다 줬는데 본인 돈은 800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을 요청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강민수가 정희를 쳐다봤다. 윤정희님. 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이혼하실 겁니까? 30년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정희가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변호사님. 네. 저 30년 동안 밥이나 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살림이나 잘해. 내가 뭘 알아? 돈 버는 건 내가 하잖아. 시어머니 5년 간병할 때도 남편은 골프 쳤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정희가 강민수를 쳐다봤다. 눈빛이 단단했다. 30년이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됐어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변호사님. 네? 저 하나만 부탁드려요. 말씀하세요. 법정에서 제가 직접 말하게 해주세요. 직접요? 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강민수가 잠시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이혼 재판 첫 번째 길. 정희는 원고석에 앉았다. 옆에 강민수 변호사. 맞은편에 동훈과 그의 변호사 최영호. 동훈은 정희를 노려봤다. 분노와 당혹이 섞인 눈빛.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판사가 입장했다. 다들 앉으세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원고 윤정희, 피고 서동훈.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죠? 예, 재판장님. 양측 변호사가 대답했다. 먼저 원고 측.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강민수가 일어났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즉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 제출합니다. 강민수가 서류를 제출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호텔 예약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사진.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다. 한참을 읽었다. 동훈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최영호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는 일부 사실을 인정합니다. 일부요? 예. 다만 이것은 원고의 무관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정희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정숙하세요. 판사가 경고했다. 최영호가 계속했다. 원고는 30년간 가정에만 집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외도를 했다는 건가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희는 기가 막혔다. 내가 관심이 부족했다고? 시어머니 5년 간병하고 아이들 키우고 30년간 살림하면서? 판사가 말했다. 외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죠. 재산분할. 최영호가 자신만만하게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는 재산분할을 요청합니다. 비율은요? 5,050입니다. 아니, 피고의 기여도를 감안하면 6,040도 가능합니다.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30년 동안 돈 벌었잖아. 당연히 반은 내 거지. 최영호가 계속했다. 피고 서동훈은 30년간 가장으로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가져왔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반면 원고 윤정희는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피고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현재 부부 재산이 얼마입니까? 약 25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25억이요? 예. 아파트, 상가, 주식, 예금 합쳐서. 그럼 피고는 12억 5천만 원을 요청하는 건가요? 최소 그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동훈이 속으로 웃었다. 12억 5천. 이혼하고 그 돈 받으면 소라랑 새 출발이야. 판사가 원고 측을 쳐다봤다. 원고 측 의견 있습니까? 강민수가 일어났다. 예,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거가요? 지금부터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수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시죠. 강민수가 서류를 한 장씩 제출했다. 첫 번째. 서울 마포구 아파트 38평.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현재 시세 12억 원. 소유자는? 강민수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윤정희. 동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판사가 동훈을 쳐다봤다. 피고 정숙하세요. 강민수가 계속했다. 두 번째. 서울 성산동 상가. 또 다른 등기부등본. 현재 시세 8억 원. 소유자는? 윤정희. 세 번째. 주식계좌. 증권사 잔고증명서. 잔액 3억 2천만 원. 명의는?
윤정이. 네 번째. 예금 및 적금. 은행 잔고증명서. 잔액 2억 1천만 원. 명의는? 윤정이. 강민수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부부 재산 25억 3천만 원 전액이 원고 윤정의 명의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동훈이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월급으로 산 건데. 피고. 앉으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동훈이 억지로 앉았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동훈의 변호사 최영호가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명의가 아내라고 해서 재산 분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여도를 따져야겠죠. 강민수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다. 원고의 기여도를 입증하겠습니다. 두꺼운 노트 뭉치. 30권. 이것은 원고가 30년간 작성한 가계부입니다. 1994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대단하군요. 예. 원고는 30년간 가계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강민수가 계속했다. 피고의 월급은 30년간 평균 350만 원이었습니다. 30년이면 총 12억 6천만 원. 하지만 현재 재산은 25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원고의 투자와 절약입니다. 강민수가 투자 내역서를 제출했다. 2003년 아파트 매수. 1억 8천만 원 현재 12억. 2010년 상가 매수. 3억 5천만 원 현재 8억. 2005년부터 주식 투자. 원금 8천만 원 현재 3억 2천. 이 모든 결정을 원고가 직접 했습니다. 판사가 동훈을 쳐다봤다. 피고 서동훈 씨. 예. 이런 투자 결정에 관여하셨습니까? 동훈이 말을 더듬었다. 그건 아내가 알아서. 알아서? 예. 저는 바빠서. 돈 관리는 아내한테. 통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 강민수가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30년간 월급만 가져왔습니다. 저축, 투자, 재산 관리는 100% 원고가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30년간 육아, 가사, 시어머니 간병을 전담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가정에 무관심했고 3년간 외도까지 했습니다. 기여도를 따지면 원고가 압도적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동훈을 쳐다봤다. 피고 서동훈 씨. 예. 재산 분할을 요청하셨는데. 예. 판사가 피식 웃었다. 아주 짧은 웃음. 분할할 재산이 없네요. 네? 전부 원고 명의입니다. 그리고 기여도도 원고가 압도적입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30년간 돈을 벌었는데. 동훈이 소리쳤다. 월급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판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월급을 25억으로 만든 건 원고입니다. 정의가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합니다. 정의가 일어섰다. 동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동훈 씨.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 밥이나 해. 살림이나 잘해. 내가 뭘 알아? 동훈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밥만 한 게 아니야. 정의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계부 쓰고 시장 가서 물가 비교하고 은행 가서 적금 들고 부동산 발품 팔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운영 간병하고 그러면서 당신 월급을 25억으로 만들었어. 동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월급만 갖다 줬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한 거야. 정의가 등기부등본을 들어 보였다. 이게 그 결과야. 25억. 다 내 이름. 동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리고 정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3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날 때 나는 이 재판 준비하고 있었어. 누가 바보야?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말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원고 윤정이와 피고 서동훈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 전 재산이 원고 명의이며
기여도 역시 원고가 압도적이므로 분할 대상 없음. 위자료 피고의 유책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지급 이상입니다. 동훈이 소리쳤다. 이건 사기야. 내 재산을 뺏은 거라고. 피고 정숙하세요. 30년간 내가 번 돈인데.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피고 서동훈 씨. 본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도 안 보셨고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동훈이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 동훈이 정의를 붙잡았다. 정의야. 손 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정의가 차갑게 말했다. 동훈이 애원했다. 정의야 30년인데. 30년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이러지 마. 다시 생각해봐. 뭘 다시 생각해? 정의가 동훈을 쳐다봤다. 3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 뭘 생각했어? 그건. 호텔 가면서 뭘 생각했어? 명품 사주면서 뭘 생각했어? 그때는 나 생각 안 했잖아. 정의가 동훈의 손을 뿌리쳤다. 늦었어. 다 끝났어. 동훈이 무릎을 꿇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정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바뀔게. 정의가 한심하다는 듯 웃었다. 바뀐다고? 58살에? 30년 동안 안 바뀌던 사람이 갑자기 바뀔 것 같아? 정의가 몸을 돌렸다. 안녕. 서동훈 씨. 정의야. 정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동훈은 법원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30년 결혼. 25억 재산. 다 날아갔다. 남은 건 통장에 800만 원.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빚. 동훈은 김소라에게 전화했다. 소라야. 오빠. 재판 어떻게 됐어? 그게. 재산 반 받았어? 왜 말 안 해? 못 받았어? 동훈이 입을 열었다. 소라야 나 재산 없어. 뭐? 전부 마누라 이름이었어. 한 푼도 못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소라야?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그만 만나자. 동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오빠 나 오빠 좋아했어. 근데 솔직히 말할게. 오빠 재산 때문에 만난 것도 있어. 뭐라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혼하면 반 받을 줄 알았어. 소라야. 근데 재산이 없다며. 그러면 나도 없어. 야 김소라. 미안해. 안녕.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동훈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 법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동훈은 상관하지 않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도, 재산도, 여자도 다 잃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딸 예린이가 동훈을 찾아왔다. 동훈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아빠, 예린아, 엄마한테 다 들었어. 아빠가 외도했다면서? 동훈이 고개를 숙였다. 3년 동안? 회사 후배랑?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엄마한테 해. 예린이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우리 키우고 할머니 간병하고. 근데 아빠는 뭐 했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다른 여자 만나고. 예린아. 아빠 실망했어. 예린이가 문을 열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문이 닫혔다. 동훈은 빈 원룸에 혼자 남았다.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저도 엄마 편이에요. 준호야. 아빠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엄마가 불쌍해요. 30년 동안. 준호도 떠났다. 동훈은 깨달았다. 30년 동안 자신이 뭘 했는지.
아내를 무시하고 살림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 버는 건 자기만 한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내가 바보였어. 동훈이 빈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끝났다. 1년이 지났다. 2025년 가을. 정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마포구 38평 아파트. 여전히 정희의 집이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거실을 새로 꾸몄다. 밝은 색 커튼, 새 소파. 벽에는 정희가 직접 고른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내 취향대로 꾸미니까 좋네. 정희가 웃었다. 30년 동안 남편 눈치 보며 살았다. 이제는 아니었다. 정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재테크 강의. 30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월급을 25억으로 만든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첫 강의에 10명이 모였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으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질문이 쏟아졌다. 정희는 가계부를 보여줬다. 30권. 이게 제 비결이에요.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감탄했다. 대단하시다. 강의가 입소문을 탔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다. 정희의 가계부. 구독자 10만 명. 안녕하세요. 30년차 전업주부 정희입니다. 오늘은 절약의 기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상마다 조회수가 수만 회. 댓글이 달렸다. 선생님 덕분에 돈 모으는 법 배웠어요. 가계부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정희는 뿌듯했다. 나도 쓸모가 있네. 어느 날, 딸 예린이가 찾아왔다. 엄마. 예린아. 왜 왔어? 엄마 유튜브 봤어. 그래? 대박이던데? 구독자 10만이라며? 그러게. 나도 놀랐어. 예린이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 뭘? 진짜야. 30년 동안 숨겨왔던 능력이 이제야 빛나는 거야.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예린아. 아들 준호도 연락했다. 엄마 유튜브 봤어요. 멋있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 저도 돈 관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게. 준호가 웃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친구들도 연락했다. 정희야 유튜브 봤어. 대단하다. 30년 동안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이혼 잘했어. 그 남편은 널 몰라봤어. 정희는 웃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마포구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손에는 30번째 가계부. 1994년에 시작한 첫 가계부. 빛바랜 노트. 여기서 시작했구나. 페이지를 넘겼다. 1994년 10월 1일. 오늘 지출 쌀 5,000원, 반찬거리 8,000원. 26살의 정희가 쓴 글씨. 어눌하지만 정성스러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이 걸렸네. 정희가 혼잣말했다. 30년 동안 밥이나 해라는 말을 들었어. 살림이나 잘해라고 했어. 내가 뭘 알아라고 했어. 정희가 웃었다. 근데 이제는 알잖아.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희가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다. 내 이름. 윤정희. 전업주부. 그리고 25억의 설계자.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57살. 아직 젊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다.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내 이름으로. 전업주부 윤정희. 30년간 밥이나 하는 여자라 불렸던 사람.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월급 300만 원을 25억으로 만든 사람.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 시어머니를 5년간 간병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되찾은 사람. 빈손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건 그녀였다. 내 이름의 무게. 그것은 25억보다 무거웠다. 30년의 인내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자유가 됐다.
그녀의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것이 윤정이의 새로운 시작이었다.